내 곁에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간 알아보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쳐서 끌렸는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흘려듣고, 조금만 내 의견을 말해도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생기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패턴을 알고 나면 그동안 왜 그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지쳤는지, 왜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처음엔 왕자니처럼 나타납니다. 71세 김순희님은 몇 년 전 동창 모임에서 재혼한 남편 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철수 씨는 첫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당신처럼 우아한 분은 처음 봤다며 극진하게 대했고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희님이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서 챙겨주고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했습니다. 순희님은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몰랐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진함이 작은 것에도 화를 냈습니다. 순이님이 의견을 내면 왜 항상 내 말을 무시하냐고 했고, 친구를 만나고 오면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냐며 토라졌습니다. 순이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다정하던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 초반 행동을 러브 바밍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폭격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초반에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존재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되면, 즉 상대방이 자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면 그 극진함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처음에 달콤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사람됨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것에서 드러난다. 다산 정약용. 사람을 사귈 때 초반에 지나친 완벽함은 오히려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모든 대화의 중심은 반드시 자기 자신입니다. 68세 이정부님에게는 10년째 연락하는 지인 명자 씨가 있습니다. 명자 씨는 이야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님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명자 씨와 나눈 대화를 돌아보니 항상 명자 씨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명자 씨 자식 이야기, 명자 씨 남편 이야기, 명자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한 이야기, 정부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명자 씨는 잠깐 듣는 척 하다가 그런데 나는 말이야 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정부님이 몸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자 씨는 아이고 나도 요즘 여기저기 아파서 정말 힘들어 하며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30분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무대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공감의 결여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반드시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와는 깊은 벗이 들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이런 분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는 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판은 절대 못 받지만 타인 비판은 거침없이 합니다. 73세 박봉년님의 남동생 준호 씨는 가족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크고 차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에 모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준호 씨는 조카들 성적이며 형제들 직업이며 사는 모습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 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발끈하며 내가 틀렸다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심한 경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복녀님은 매번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지쳐서 알아눕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자기 과시 뒤에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아가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신호를 받으면 극도로 방어적이 됩니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나르시시스적 상처라고 합니다. 타인은 거침없이 평가하면서 자신은 어떤 비판도 받지 못하는 이 이중성이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는 반드시 남을 낮추려 한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남을 낮출 필요가 없다. 군자는 자신을 살피되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 다산 정약용. 이런 분과 함께할 때는 논쟁을 피하세요.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그분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그렇군요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잘못은 항상 남의 탓, 공은 항상 자기 것입니다. 67세 윤말레님은 오랫동안 같은 봉사 모임에서 활동한 회장 수본 씨를 지켜봤습니다. 수본 씨는 항상 모임을 위해 헌신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임이 잘 될 때는 내가 이끈 덕분이라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일을 망쳤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회원들이 힘을 합쳐 행사를 성공시켜도 공은 수분 씨가 다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행사가 잘못되면 그 자리에 없던 사람 탓, 말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 탓이었습니다. 수분 씨 자신이 잘못 결정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레님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봉사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는 자신 덕분이고 나쁜 결과는 외부 탓으로 돌리는 일관된 패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패턴은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실수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허물이요.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이런 분과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잘한 것의 공을 굳이 주장하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대신 책임 소재가 중요한 일에서는 처음부터 역할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것, 타인은 비판하면서 자신은 비판을 못 받는 것, 공은 자기 것, 잘못은 남 탓인 것.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을 화려한 자아로 덮어온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되 가까이 두지는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여러분과 그분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그동안 나르시시스트 곁에서 자꾸 자신이 문제인 것 같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제 아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